안녕하세요, 어스틴 현희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제가 포틀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의식주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거창하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오늘은 주택에 대한 이야기,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집 사는 문제, 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, 여기 사야 돼요, 뭐 그런 이야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.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약은 약사에게, 집은 리얼터에게. 자, 그렇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집을 살 때,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사면 좀 더 좋은가? 한국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제일 큰 다른 문제는 안전이죠.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, 학군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,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초중고등학교도 점수가 나와요.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평준화가 아니라는 소리일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고, 그렇게 해서 학군이 좋은데 집을 사시면은 집값도 잘 오르고,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는 부모들의 학구열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안전할 수도 있다. 다 통하는 이야기거든요. 자,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집 이야기 할 거니까 이제 구글맵 말고 진로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. 이게 집 매매에 대한 정보 뭐 그런 거 사이트거든요. 진로에 들어가시면 이제 자국이 포틀랜드입니다. 포틀랜드로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,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까운데 일단 살아야 되겠죠. 너무 멀면은 출퇴근거리가 길면 또 힘드니까 인텔 근처에 있는 곳을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운타운을 기준으로, 다운타운이 이쪽에 있죠.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노스 웨스트 지역, 요쪽 지역을 이제 보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면은 인터넷에 다 나오시는데, 일단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데가 여기 베타니,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곳이죠. 여기 베타니 지역. 요 지역이 일단 뭐 좋다고 그러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지역이 레이크 오스위고 지역이에요. 여기 오스위고 지역,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. 자, 이 베타니와 오스위고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, 일단 베타니가 오스위고보다는 조금 더 새 동네고, 일단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까 타겟팅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. 물론 인텔을 기반으로 한 그 주변 회사들이 힐스브로 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, 여기에서 출퇴근하기에 베타니가 훨씬 가깝기는 하죠. 뭐 그렇다고 오스위고가 출퇴근하기에 뭐 되게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기는 해요. 그렇지만 갈수록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이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 217, 요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. 그러니까 오스위고에서 이쪽 힐스브로 쪽으로 이렇게 통근을 하셔야 되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. 이게 굉장히 많이 막혀요. 출퇴근 시간 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오스위고는 좀 포기를 했고, 그래서 베타니 지역으로 이제 마음을 굳혔었어요. 그래서 자, 이제 베타니 지역으로 마음을 굳히고 여기서 이제 집을 살려고 보는데, 자, 집을 고르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실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한 방식,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옳은 건 아니고 제가 그랬다라는 것 뿐이에요. 오해하시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집을 고르는 방식은 학군이었어요. 자, 학군을 보면은, 자, 이 진로에서 여기 스쿨 부분 나와 있죠? 여기 스쿨을 눌러보시면은 초중 고등학교, 여기는 공립, 사립, 차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 이 스쿨 레이팅이라는 부분이 있죠. 이 학교 점수거든요. 미국은 희한하게 그냥 다 같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점수가 나와요. 점수가 높을수록 뭐 성적이 좋고 좋은 학교예요. 그러니까 요 점수를 고려를 해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, 이사를 들어가실 때 자녀의 학년, 그죠? 초등학생이면은 그 위에까지 고려를 하셔서 집을 고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좋은 학교만 보고 그 주변에 살겠다, 이게 아니고 그 중학교까지, 중학생이면 고등학교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1년, 2년 살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. 뭐 그러실 분들은, 그렇게 살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, 계속 사신다라고 봤을 때는 그 이후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, 자, 초등학교를 먼저 한번 볼까요? 스쿨 점수가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나와 있는데, 요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7점 이상을 보거든요, 저는.
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6점이면 조금 그런 것 같고 7점이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. 제 개인적으로. 그래서 7점 이상이 되는 학교를 보겠어요. 자,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7점 이상인 학교를 보여줘 이랬어요. 이제 딱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. 자, 보면은 여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제이콥 9점 좋은 학교예요.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. 여기가 핀리 엘리멘터리 스쿨 역시 9점 좋은 학교고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? 여기는 이제 락크릭 엘리멘터리 스쿨 8점이네요. 여기도 좋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. 오크힐 7점. 자,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제이콥이라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 학교의 초등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주소지 거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view homes in this school serves 누르시면 요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경계 지역이 요렇게 나오고 요 안에 있는 집에 거주를 하시면은 이 학교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다른 초등학교도 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초등학교 요렇고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 학교까지 보시라 그랬죠? 자, 이제 중학교 한번 볼까요? 중학교 7점으로 한번 볼게요, 이제. 자, 그러면 이제 스톨러가 이제 8점짜리 좋은 중학교예요, 여기.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. 여기가 스프링빌. 여기도 8점짜리 중학교네요. 자, 여기 이제 베타니 지역에서 중학교는 2개 정도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스톨러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볼까요? 자,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요.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면은 이 중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바운더리에 살면 되는데 아까 그 제이콥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랬으면은 아까 제이콥 초등학교 바운더리 이 안에 이렇게 작았죠.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. 2개가 오버랩 되는 부분에 살아야 되는 거죠. 이런 데 살면은 이 초등학교는 뭐가 초등학교는 다른 데 가야 되고 중학교를 이리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하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게 다 오버랩 되는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집을 고르시면 좋습니다. 이 학교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학교 좋은 데에 있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집값도 비싸고 뭐 학구열이 높고 뭐 교육받은 사람들 많이 살고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학교가 좋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또 집은 안정적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. 그렇지만 또 뭐 좋은 점들은 이제 집값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혹은 계속 오르는 좋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,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.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베타니에 사는 동안 저는 여기 살았었거든요. 6년 정도를 살았는데 뭐 사실 뭐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뭐 주변에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던가 총기 사고가 주변에서 있었다던가 뭐 그런 문제도 없었고 심지어 뭐 거라지 문을 깜빡 잊고 안 닫고 셔터 올려져 있는 채로 잠을 잤는데 뭐 그 다음날도 없어진 거 아무것도 없이 뭐 그런 별 문제도 없었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안전했어요. 그러니까 이 학군이 안 좋은 데 산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역시 또 조금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말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. 미묘한 게.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집을 사실 때는 아이가 없어서 굳이 학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군이 좋은 데가 치안도 좋은 데고 집값도 안정적이거나 잘 오를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한국은 안전이라는 게 크게 뭐 저기 하지 않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죠. 말하기가 참 껄끄럽고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. 그래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요, 지금. 그러니까 뭐 한국에 총 맞아 죽을 일도 없고 뭐 그다지 뭐 되게 우범 지역 이런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렇게 치안 때문에 집을 여기는 살 수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특성상 뭐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위주로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지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20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또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교 점수가 이제 좀 낮은 학교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제가 좀 경험해 본 게 있어서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프로퍼티 텍스 부분도 있고 뭐 학교 동네에 따른 좀 더 다른 특성 뭐 아파트와 주택 간의 이런 상관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스틴에서 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말이 많은지 할 때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참 말 많냐 나도. 약장수가 됐어야 되나?